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4월 6일이 되겠습니다. 음, 오늘이 한식입니다. 한식. 그러니까 찰 한자에다 밥식자, 아니면 먹을 식자인데, 찬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말인데, 음, 뭐, 이 한식의 유래를 따지면 뭐 이렇게 중국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의조심하자. 이런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의 일은 아니지만, 먼 남쪽 그 인도에서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인도 하면은 그 영국의 그 식민지 시절에 그 지도자가 이제 간디였죠. 뭐, 간디, 뭐, 네루, 뭐, 우리가 한테 많이 그 이제 알려진 이름인데, 간디가 이제 소금 행진을 한 날이다라는 어,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국이 식민 지배를 이제 인도를 식민 지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뭐 식민지로 갖고 있었으니까 뭐 사람 차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금에다가 너무나 그러니까 과중한 그런 그 세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항거하느라고 이제 그 간디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이제 한 그 사건인데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뭐 이제 행진같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소금 행진이라고 소금에 붙이는 그 세금이 과다하니까 그것을 철폐하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서 아주 먼 거리를 그 이제 걸어서 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소금 행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트 마취 정도 되겠죠, 영어로 따지면은. 어찌됐든 뭐 식민지배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약탈이죠. 지금 21세기에는 사실 뭐 식민지라는 그런 개념의 땅이 이제 없죠. 있다라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 19세기 뭐 아니면 그 이전 그 인류가 겪었던 그 정말 그 약소국이면서 못 배우고 못 살았던 그런 민족들, 그런 종족들이 서구 열강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식민지화됐던 그런 이제 시대, 지금은 없지만 그 시대는 그게 아주 성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인권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삶 같은 거는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보장을 해주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금 행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약탈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의 그 이제 지도자인 그 간디가 앞장서서 이제 행진을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음, 글쎄요, 간디 하면은 이제 비폭력 저항운동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예, 비폭력이라는 것이 참 그 말은 좋지만 그 수많은 민중과 자기 민족과 자기 종족이 이 수탈당하고 고통받는데 비정으로만 일관한다.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뭐 뭐가 옳고 그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방법뿐이 없었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생각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잘못됐다면 댓글로 좀 저는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6일 한식과 소금 행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명이 이제 4월 5일이나 6일이라고 그랬는데 한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상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이제 전통 4대 명절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이제 보는데 4대 명절, 4대 명절 하면은 뭐 추석과 설이 있고 한식이 있고 글쎄요. 하나가 또 뭐 다른 거예요. 이 참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우리의 그 상식이라고 그럴까? 많이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보면은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아니 이게 도대체 이 4대 명절 이게 뭐 언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4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추석과 설날 그다음에 인제 한식이 인제 들어가고요. 근데 또 하나가 음 단오네요. 단오. 아까 이제 제가 유추했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인제 단오가 되겠습니다. 단오는 이제 음력 5로 일이죠.
음력으로 5월 5 일이 되면은 인제 또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은 단오제. 단오제 하면 강릉 단오제가 굉장히 크죠. 그 영등포구에서도 그 단오 축제를 인제 합니다. 네, 뭐 단오는 다음 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한식이 인제 우리 그 전통 4대 명절 중에 하나고 동지로부터 105 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4월 5 일이나 6 일쯤 걸린다라는 얘기죠. 음 4월 6 일이 되는 경우는 뭐 그 윤년일 때는 4월 6 일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4월 5 일이 걸릴 텐데. 그래서 인제 청명과 다음 날이거나 같은 날이다. 네, 앞에 그 어제 그 4월 5일 청명과 식목일 그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인제 하루 차이니까 뭐 "그때 주거나 그때 주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그 인제 우스갯소리 같은 속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한식은 뭐 차 한자에다가 사실 먹을 식자예요. 밥 식자. 그러니까 찬 음식을 먹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유래가 산에 올라가서 불에 타 죽었던 중국 계자취의 전설에서 비롯된 명절이다. 그래서 한식 때는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예. 글쎄요. 뭐 4월 5일, 4월 초에 무슨 응? 어? 찬 음식을 꼭 먹어야 되는 그 이유가 없죠. 사실 뭐 식중독이 창궐하는 그런 계절도 아니고, 이 결국은 이것은 이제 막 그 동면을 끝낸 뭐 동물들도 인제 뭐 이제 튀어나오고, 뭐 개구리들도 이미 튀어나왔고, 그다음에 음 그 식물도 나무들도 인제 막 기지개를 켜는 그런 시점이죠, 시대가. 그러니까 '이 무렵에 산에 불이 나면 안 된다. 산불을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한식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계자추 뭐 계자추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저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계자추가 불에 타 죽었다고 해서 불을 안 쓴다? 이제 그건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산에다가 불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억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 불을 쓰면 따뜻하게 인제 그 음식을 먹게 되니까, 불을 쓰지 않으니까 찬 음식을 먹을 수뿐이 없겠죠. 그런 의미의 인제 명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추정입니다. 자, 설이나 추석같이 절기시에 잘 지내며 조상 무덤을 보수하고 성묘하는 시기다. 글쎄요. 이런 전통 문화가 사실은 많이 인제 사라졌죠. 어 조상 무덤을 보수하고 성묘한다. 이거 대체적으로 추석 전후에서 많이 하죠. 사실 설은 겨울 추운 날이기 때문에 뭐 저도 할아버지 손을 잡고서 조상 묘소에 그 설 때 가서 이 차례도 지내보고 했지만, 그때 뭐 요즘은 인제 그렇지가 않은데 옛날엔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하얗게 덮인 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참 조상묘에다 이제 절을 하고서 어 뭐 소주 한 잔 결국 인제 따라 놓고 뭐 절하고 뭐 음복 하시고, 그리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얀 뭐 눈 덮인 산인데 무슨 뭐 무덤을 보수하고 성묘를 해요. 그러니까 성묘를 하는 거죠. 하여튼 어 무덤을 보수하고 하는 일은 이제 설보다는 추석 때 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음 글쎄요, 뭐 4대 명절이라고 하지만 한식 때 뭐 찾아가서 무덤을 보수하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가서 보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 국민이 '아, 우리 조상들의 그 인제 산소를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맘먹는 건 역시 추석 때죠. 또 그때 인제 풀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인제 벌초를 이제 해야 되고, 음 참 요즘은 그 예축이라는 게 나와서 인제 그걸 두고 인제 풀 깎는데, 옛날에는 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낫으로 그걸 참 깎았어요, 진짜 풀. 그 옛날 어른들 그 낫질하는 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어떻게 손목으로 탁탁탁 하는데 정말 그 이 자라나오는 들쑥날쑥한 그 인제 풀들이 잔디가 그냥 아주 일정하게 쭉 인제 새 옷을 인제 입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인제 그렇게 쫙 치우고 나면 인제 "아이고 우리 조상님 음 머리 깎으셨다고 이발하셨다고." 다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예. 뭐 청명의 중나 한식의 중나 인제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제 4월 5 일, 6일 이게 인제 한식인데, 금년은 인제 4월 6 일이 인제 한식이 되나요? 글자를 좀 보겠습니다. 네. 4월 6 일이 인제 한식이네요. 음 4월 5 일이 되는 거는 그 인제 윤년일 때 인제 뭐 6 일이 인제 평년일 때는 6 일이 인제 한식이 되겠네요. 올해는 하여튼 4월 6 일이 한식일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수행진이라는 또 인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4월 6일 날. 음 이게 인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인제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인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식민지였죠. 네. 이게 인제 영국의 그 정책하고 관련이 되는 일이죠.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영국은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소금을 영국 독점 품목으로 만들었다. 즉 인도의 바다에서 인도인들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고 여기다가 높은 세금을 붙여서 인도인에게 되팔았다. 참 이게 진짜 장사건 치고 진짜 가만히 앉아서 진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으로 그 장사를 하는 거죠. 아니 인도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었어요. 인도의 바다에서 인도의 바닷물을 받고 인도 땅에서. 근데 그걸 팔 때 높은 세금을 줘 갖고 인도인한테 팔았다. 참 상당히 보면 그 인제 양심적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어제가 그 양심의 날이었는데 음 양심적이지 못한 거죠. 근데 인도인이 봤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인제 이 시대에 인제 바로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간디는 소금은 당연히 인도인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티아그라하를 선언한다. 사티아그라하가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제 일으킨 거죠. 바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개시를 한 거. 결국은 무슨 뭐 폭력적으로 뭐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아니면 흉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뭐 행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인제 개시를 한 거예요. 1930년 3월 30 일. 1930 년이면 이제 경호년이죠, 경호년. 1930년 3월 13일 간디는 78 명의 일행과 걷기 시작을 했다. 예. 이 마을 저 마을을 거쳐서 가면서 간디의 대열은 수만 명으로 늘어 이쯤 되면은 이제 영국 음 뭐 경찰들이죠. 뭐 식민지에 나와 있던 경찰이든 군대든 인제 이게 진짜 막말로 장난이 아닌 거죠. 수만 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자 간디는 인도를 세로로 가로질러 약 380 킬로미터를 걸었다. 세로로 가로질렀다니 인도라는 게 인제 좌우로도 길지만 아래 위 더 길죠. 이 남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그 상하 아래 위로 남북으로다가 인제 세로로 가로질렀으니까 380 킬로미터를 걸었다. 네. 뭐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이 400 킬로미터 정도 쪼끔 넘으니까 인도 전체 대륙에 비해 보면 상당히 짧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걸어서 수만 명이 380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그 인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영국군이나 영국 경찰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간디 일행은 목적지에 도착해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300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바로 인제 그 바다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바닷물을 소금을 만들어서 인제 보였다. 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영국 정부는 염세에 대한 불복종 운동, 염세라는 게 인제 소금세라는 얘기죠. 소금 염자니까. 염세주의 철학의 그런 염세가 아니고 소금에 묻힌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세. 염세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확대되자 탄압에 나서서 6 만여 명을 체포한 6만 명을 체포하면서 어디다 가두죠? 물론 뭐 상당 부분 이제 훈방 조치를 했겠죠. 그리고서 인제 핵심되는 사람들은 이제 체포를 해서 인제 뭐 구금시키건 음 구치소 같은 데 감옥 같은 데 집어넣겠죠. 자 이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인해 320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 명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은 어 사람이 인제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된 거네요. 자 그래서 간디의 소금 행진은 염세 거부를 통한 독립투쟁이자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으로 부각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인도의 지도자인 간디는 이런 식으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영국에다 대고 한 거죠. 사실 저 시대에는 뭐 1600 년대, 700 년대 800 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어 소위 그 인제 유럽에 있는 그 이제 강대국, 해양 대국을 건설한 나라들이 인제 해외에 식민지를 엄청 많이 인제 개척해서 인제 식민지를 운영할 때죠. 영국의 식민지는 인도 그리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그 영국의 그 관할권이 미치는 땅이 지구를 뺑 둘러 갖고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인제 낮과 밤이 바뀌는데 낮으로 이게 혼한 구간에 있었던 그 땅 거기에 영국령이나 영국 영토가 아닌 곳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게.
그 정도로 영국은 많은 그 식민지를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인도가 아주 대표적인 그 영국의 그 식민지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예를 들어서 음 스페인, 뭐 포르투갈, 하여튼 이 주요 유럽 국가들이 뭐 남미라든가 뭐 이런 데 엄청나게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인제 음 남미의 브라질은 인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써요. 그리고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인제 스페인 말을 쓰는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그만큼 남미를 완전히 다 정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영국 영국 독일은 그렇게 식민지를 많이 둔 나라는 아니었는데, 프랑스도 그렇고 하여튼 어 식민지를 유럽 그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많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제 식민지에서 이렇게 인제 착취를 했던 거예요. 엄청난 착취를 하고 금은 부화를 탈취해 가고 노동력을 뺏어 가고, 이제 그렇게 해 갖고 인제 자본이 막 축적이 된 거죠. 그게 초기 자본주의의 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발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탈이에요, 약탈. 약탈을 통해 갖고서 어 이제 자본을 형성하는 그런 인제 경제 시스템이 바로 인제 저번 자본주의. 물론 지금은 인제 그런 개념의 자본주의는 아니죠. 지금은 엄청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개념의 인제 자본주의, 즉 시장 경제라는 그런 시스템은 인제 이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어찌 됐든 이때 당시는 그야말로 노동력과 금은 보화와 온갖 그 식민지 사람들을 갈취하면서 인제 축적한 그런 어떤 어 인제 그 부를 갖고서 이제 자본을 형성해 갖고서 인제 자본주의를 발전을 시켰던 게 바로 서구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이 서구인들도 음 글쎄 그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뭐 무식하고 몰라서 야만적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어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는 아주 잘 알면서도 야만적인 그런 행위를 저질렀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야, 이렇게 인제 한식과 그다음에 이제 소금 행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알아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라면 한식은 불조심하자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디가 벌였던 그 비폭력 저항운동의 이제 일종이고,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이 간디의 뒤를 따라서 인제 한 서울과 부산까지 거리를 걸어 갖고 바닷가에 도착해서 거기서 소금을 만들어 갖고서 "이건 인도 것이다. 인도 건데 왜 염세, 즉 소금세를 붙이느냐." 해 갖고서 인제 저항을 했던 그 인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 지금 위키페디아 썸네일을 보면은 지금 소금 행진이라고 해서 이분이 인제 간디죠. 네. 간디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네요. 이게 수만 명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그 독립을 투쟁하는 그런 인도의 그 역사적인 지도자가 인제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두 가지의 어떤 기념일 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